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은 중국 여행의 마지막 날 광저우에서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저우 주자는 1939년에 문을 연 광저우를 대표하는 대형 식당으로 딤섬이나 광동식 바베큐 등 다양한 광동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광저우를 대표하는 애저 요리가 맛있다고 알려진 곳이라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여기 온 식당은 광저우 주자라고 하는 광저우 음식의 대표적인 식당입니다. 초대형 식당이고 한국으로 치면 뭐 한일관, 우레옥 뭐 등등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인원들이 어디를 간 관계로 조촐하게 몇 명만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 아침에 제 블로그 보면 나오라는데 판시라고 그러는 초대형 딤섬집이 있어요. 몇천 명 들어가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거기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시 는 지금 이 광주 주가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내부에 호수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식당입니다. 광저우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저 요리가 유명하죠. 저희가 애저 한 마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광저우는 왠지 또 올 것 같아. 광저우는 여기서만 먹어도 뭐 한 달을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자, 이거는 뭐 반찬 겸 냉채로 시킨 무절임 목이버섯입니다. 요게 또 새콤하니 되게 맛있어요. 아니, 근데 보이치 않은 결국에 맛 안 보면 이게 진짜인지 정교하게 위조한 건지 나 보면 알지. 알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해도 그 옛날 그림을 보는 사람이 뭘 보는 줄 알아? 그림을 안 봐. 종이 재질을 봐. 이 종이 재질이 그 시대 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만약에 보이차 포장이 있잖아. 포장이 그 시대 때 포장인지 아니지만 그 종이 재질만 아는 게. 자, 이게 바로 여기에 광저우의 명물 요리 애저입니다. 이 집이 온도야. 눈은 또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놨네요. 야, 그냥 기름기 잘잘잘 흐르고 껍질이 딱 느낌이 딱 있어요. 덜어서 껍질하고 이런 거는 설탕을 찍어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됩니다. 원래 애저 요리 하면 스페인의 뭐 세고비아도 유명하고 한데 세고비아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 바삭한 껍질하고 이렇게 살짝 살이 붙어 있어요. 몇 개 가져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살도 정말 부드러운 닭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이게 사실 돼지고기라기보다. 자, 설탕 찍어서 듬뿍 찍어야 맛있어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없으면 반칙이야. 진짜 맛있다. 음식을 물어보고 제가 홍콩에서 먹었던 요거보다 좀 온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약간 식혀서 먹나? 근데 사실 식혔다고 해서 전혀 뭐 맛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 홍콩에서는 이런 온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인데 홍콩 문베이에서 먹었던 거보다 문베이가 그 세븐선 주방장이 가서 한대요. 근데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만들었던 것 같고 여기는 되게 부드럽지만 크리스피하게 만든 거.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더 낫다 이거는 취향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애저가 뭐냐면 어려서 그런지 좀 퍽퍽할 것 같이 보이는 살 있잖아. 거기도 미친 듯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광동식 비둘기 요리입니다. 이게 광동에는 이렇게 조류를 되게 크리스피하게 조리를 해요. 크리스피 치킨도 그렇고 요 비둘기 요리도 이쪽에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양식에서 맛있는 비둘기를 못 먹는 사람도 홍콩이나 이렇게 중국 이런 데 와서 크리스피한 비둘기는 또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가 양식의 비둘기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비둘기는 식용으로 따로 키우는 거죠? 그치? 서울역 아닙니다. 자, 생선 요리 하나 나왔는데 쏘가리 찜입니다. 보면 쏘가리 특유의 무늬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 쏘가리가 진짜 큽니다. 네, 쏘가리 특유의 꼬리 호피 무늬 이렇게 보입니다. 민물 생선의 제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생선입니다. 너무 코만 들이댔나? 유채꽃대의 볶음입니다. 两位金田刺嘛， 이게 샥스핀이야? 우리랑 좀 다르네. 자, 이거는 맑은 샥스핀탕입니다. 저는 뭐 걸쭉한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비교적 작은 샥스핀들이 맑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초하고 고수를 같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홍초 넣은 거 아주 좋아하진 않아서 처음에 좀 먹다가 나중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광저우에 오신다면 이 애저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때려줄 것 없는 거. 없죠. 우리나라 애저를 파는 데가 없잖아. 저기 진안에 가면 애저 요리를 팔어. 우리나라 그렇듯이 뭐 약간 다 느낌이 백숙탕 이런 느낌이지. 키워서 먹으려고 그러지.
외국에서는 송아지도 팔어. 근데 우리나라는 송아지 안 팔고 소만 팔잖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잡는다고. 미식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거지. 그렇죠. 여기 살도 맛있어. 껍질 아니라도 살도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미에자오 커피는 광저우에서 특별한 커피를 맛보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한 잔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파나마 게이샤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那你多喝一点。 자, 지금 광저우에 있는 커피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게이샤 커피들을 파는 곳이라고. 게이샤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나온 거야? 향을 맡을 수 있게 주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한 잔에 한 4만 원? 세 개 합쳐서. 한 번에. 그랑크리거든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랑크리, 게이샤 그랑크리인데 이거 그랑크리에도 우리가 등급이 많잖아. 그러니까 예. 이건 그랑크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고 아, 네네. 나중에 우리가 먹을 거는 이제 로마네 꽁티급 예, 예. 이 되는 거지. 저희가 먹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특이한 건 알겠어요. 예, 향이 좀 괜찮고 약간 산미가 있고. 예, 커피는 저의 세계는 아니다. 173, 188이 이게 그 로팅하는 그 배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먹어봤는데 173, 188은 먹어봤는데 731은 안 먹어봤거든. 새로운 거. 731로. 약간 그 마오타이 같은 그런 약간 방향이 난데. 한 잔에 30만 它 원이지. 这个树皮，它会 그러네. 抓一些咖啡的树皮跟那个咖啡一起。 회원 가격이 밑에는 그 위에는 일반 가격, 밑에는 회원 가격이. 이게 안 볶은 건데 지구상에 딱 800g 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파나마. 파나마는 뭐 오나 말고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이게 왜 비싼 거예요? 이 게이샤라는 게. 왜 게이샤라는 이름이 또 게이샤가 일본 기생 아니에요? 같은 발음인데 원래 품종은 아프리카 품종이에요. 파나마로 가서 1,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너무 네. 이제 잘 자란 특출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름 명칭 자체가 그거랑 비슷하게 된 거지. 그렇다고 이것만 그렇게 비싸지나? 뭐 대회 나가 상 받고 뭐 그런 것들 뭐. 첫 번째 희소성인 거고 게이샤 커피가 내가 알기로는 1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이 된 지가. 약간 스파이시한 모드 있다. 그러니까 고급 커피에 약간 커피 없는 다른 향들이 있는 거지. 과일 향도 많고. 맡아보면 약간 그 발효된 그러니까 마타이 같은 거 장향이나 초콜릿하고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섞였어. 2012년에 중국 하남 지역에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한 바리스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좋은 커피들은 드로팅을 좀 연하게 많이 하지. 그래 이제 복합적인 향들이 더 많이 나오고 20g의 커피를 대부분 240cc 정도 내려요. 나는 저번에 우려보니까 첫 번째 우린 거랑 두 번째 우린 거를 좀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그 바나나, 그 다음에 초콜릿, 요 뭐지 체리. 一会儿就要出名了，他拍视频他就一次哦。 한 종류를 더 먹기로 했는데 맛이 달라져서 저거를 다 뜯어서 청소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야, 두 번째 173. 这个会有点烫。它这个的第二冲就会有两个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요만큼이 얼마 지금? 30만 원. 야, 이제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뭔가가 있긴 있다. 왜 비싼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긴 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위엔 지앙수이는 매콤한 호남성 훈남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쇼핑몰 안에 있어 비교적 쾌적하고 적당한 가격에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음식들을 파는 곳입니다.
마지막 식사로 온 곳은 광저우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웬장수이라고 하는 후난 지방의 음식이고, 후난 지방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호남 새우 뭐 이렇게 있는 그 호남 지방이고, 되게 매운 요리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뭐 사천의 매운맛은 보통 이제 화자오, 마자오의 얼얼한 맛인데, 이제 후난의 매운맛은 조금 익숙한 고추 이런 매운맛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남 요리를 먹으면 되게 입에 잘 맞고 대부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동 지방의 음식을 계속 먹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서 마지막에 확 한번 속을 일깨워주고자 호남 식당에 왔습니다. 가리비로 만든 냉채입니다. 약간 매콤한 소스인 색깔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고추랑 돼지고기 볶은 요리고, 요건 빨간 고추하고 소고기를 볶은 요리입니다. 모택동 하나 사람이에요. 하나 사람. 자, 이건 돼지고기랑 양배추 볶음입니다. 애저. X나게 맛있더라 진짜. 애죠. 근데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많이 맵습니다. 고추 매운 거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밥을 꼭 먹어야 돼. 밥을 시켰어. 시래기 같은 거고, 위에는 뭐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에 이것도 또 되게 많이 먹는 요리입니다. 이런 비슷한 비주얼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고기가 조금 달라서 먹어보면 당나귀 고기 이렇게 막 먹더라고. 중국에서 되게 하는 말이 뭐 하늘에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라고. 그래서 진짜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사실 그 정도 맛은 아니고. 이제 이건 호남 후난식 쌀국수입니다. 이게 그 선착장 같은 데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국물만 봐도 일단 느낌이 옵니다. 하나 돼. 더 드실 분. 콜라 먹었어요. 나중에 먹게 돼. 안 먹을 수가 없어. 콜라. 아니야. 오징어 다리랑 역시 고추가 들어갔습니다. 볶음입니다. 여기서 4,000원씩 시키면 전혀 다른 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먹고 싶으면 호난 식당을 오면 된다. 계란 볶음을 하나 또 시켰습니다. 계란도 어떻게 맛있게 보이냐. 위토우 나왔네.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 위토우입니다. 제가 홍콩 편에서도 먹었는데 이게 진짜죠. 대가리만 먹는 생선. 이게 바로 그 모택동이 좋아했다는 그 요리입니다. 이게 또 국수랑 밥이랑 먹으면 또 예술이거든요. 자, 이거는 쏘가리 약간 조림 같은 건데, 보시면 지느러미하고 호피 무늬가 보이죠? 약간 말려서 쿰쿰하고 그런 방건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빨갛다. 음식들이 다 빨갛다. 중국에서 매운 걸로 유명한 동네가 세 군데가 있어요. 다들 아는 사천, 여기 후난, 귀주. 이게 다 내륙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뭐 사천에서는 매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뭐 호남이나 귀주에서는 맵지 않을까봐 두렵다. 후난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귀주가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살짝 보면 사천 사람은 매운맛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 사람은 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 사람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호난이나 귀주나 서로 이제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가 자기네 말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귀주는 약간 새콤하면서 매워요. 사천은 얼얼하면서 맵고, 호남 음식은 약간 향이 있는 매운맛? 계란볶음에도 파뿐만이 아니라 고추를 넣었어 역시. 그러고 보면 내륙이기도 하고 이 매운맛이 있어서 그런지 사천이나 귀주는 다 명주가 나오는 동네잖아요. 대부분의 나머지 명주들 대부분 사천에서 나오고, 후난에 명주가 있나요? 네, 전국적 명성의 명주는 좀 없는 느낌이에요. 자, 위토우 생선 국수를 먹겠습니다. 제가 위토우 먹는 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진짜 약간 변태 같은 게 어떻게 계란볶음을 고추를 넣어가지고 먹냐. 하나 더? 아니요. 기다려 먼저. 중국 음식을 대표하는 광동 요리, 그 본산인 광저우에서의 하루. 짧은 시간이라 충분한 곳을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에 다음을 기약해봅니다.